조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주목은 박셀바이오가 되겠는데요. 자,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반등을 할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에서부터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29만 9천 원대부터 계속 하락을 해서 이평선, 이동평균선 저항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이평선 저항들이 저항이 되고 또 눌렀다가 다시 다음 이평선 저항을 터치하고 또 눌렀다가 또 다음 저항을 향해 가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이제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자고 했는데 어제 외국인이 사다가 이제 후반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금융 투자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외국인이 4일 연속 매도를 했죠. 어제 장중에는 외국인이 사고 있었는데요. 사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바톤 터치가 됐습니다. 이제 금융 투자 또 개인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급등했던 배경은 반려견 항암제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임상 일상 진행 결과 가난 면역세포 항암제, 반려견 면역세포 항암제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이제 임상을 이제 이상 진행 중이다 나왔죠. 박세바이오가 반려동물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박스루킨을 개발하고 있는데 반려견 암에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높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반려견 항암 치료제도 역시 임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 시간적인 그 간격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틀 전 윗꼬리 달 때, 3일 전이죠, 이제 3일 전 윗꼬리 달 때, 그때는 61선 터치하고 밀렸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1선 두 번 도전하고 안착을 했고, 그래서 이평선 저항들을 하나씩 도전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평선에 도전을 했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전에는 1차적으로 61선 도전했고, 그 다음은 이제 121선 도전한 것이죠. 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항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면서 121선 저항,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돌파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저항을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20주선을 안착하는 그림인데, 20주선이 얼마냐면 가격이 69,700원짜리입니다. 69,700원.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일봉에서 윗꼬리를 달고 밀렸을 때 69,700원 위에서 마감하면 또 추가 상승 의지를 보인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이렇게 반등하는 주가는 이평선, 일봉의 이평선과 주봉의 이평선들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오늘 73,200원까지 상승하고 현재가는 72,200원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윗꼬리를 달더라도 너무 길게 달지 않고 69,700원 정도 위에서 마감하면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박살바이오는 이제 검색하면 반려견 항암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질은 면역세포 치료제이고 내년에 임상 마무리가 됩니다. 임상 마무리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항암제도 좋지만 반려견 항암제의 시장이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것은 인간 인체 대상으로 한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자꾸 이제 반려견 항암제로 엮여버리면 원래 가야 될 주가의 목표가까지는 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 항암제로만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본질은 인체 대상 면역 세포 치료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29만 9천 원대부터 또 계속 하락만 해주시게요. 그러다가 이제 저가를 5만 1,000원대 5만 1,000원대 저가를 잡고 저점 잡고 되돌림 반등. 고점에서부터는 6분의 1 토막, 그리고 저점에서는 이제 40% 오른 상황입니다. 고점에서는 6분의 1 토막 났고 바닥에서는 이제 40% 오른 상황이라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야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일봉상에서 이평선 저항을 하나씩 도달하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고 61선 이후에 121선 오늘 도달했죠. 그 다음에 가는 그림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잘 봐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20주선 안착. 오늘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죠. 얘는 금요일인데 종가 기준으로 69,700원 이상에서 마감하는 것이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일봉에서는 121선을 맞고 윗꼬리 달고 밀리더라도 69,700원 이상에서 마감하는 것이 왜 좋은 그림이냐면 그만큼 윗꼬리를 적게 단다는 거죠. 길게 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짧게 다는 것이 좋은 그림이고 20주선 안착이라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 다음 이평선 저항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긍정적인 모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주봉 20주선 안착하고 마감하는 그림이 좋을 것이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월봉에서는 29만 9천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음봉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월봉에서는 7개의 연속적인 음봉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6개도 많은 건데 7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7번째는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는데 월봉에서는 이제 5월선에 안착한 그런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이는 다음 저항이 또 있죠. 월봉에서 다음 보이는 저항. 그래서 오늘은 윗꼬리를 달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봉의 20주선은 안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성을 기대하며 가자고 언급드렸죠. 내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임상 발표와 더불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되는 해가 될 것인데 40% 바닥에서 40% 상승했다고 한 것이 끝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가치, 박셀바이오의 가치에 부합하는 최고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최고 목표가, 이 가치에 부합하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61선의 매도와 또 120선의 매도, 단기 매도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문자 주신 분에 대해서도 단기 매도가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점을 다시 잡고 그 다음 저항을 향해 가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박셀바이오의 가치에 부합하는 최고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현재 40% 오른 거, 바닥에서 40% 오른 것이 결코 마침표는 아닐 것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고 최고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 이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대응법, 그리고 목표가 궁금하시면 박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셀 최종 또는 최종 이렇게 문자 주시면 최고 목표가 어느 가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